그동안 화랑세를 이어가던 미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충격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상반기 내내 상승세였던 증시가 이틀 연속 폭락을 하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비관론이 시장에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고용지표 발표 여파로 미국 주식,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 상황이 공포에 빠질 수준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 CNN 방송 역시 걱정스럽지만 패닉에 빠지지 마라라고 오늘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하던 시장의 관심은 이제 고용시장으로 넘어갔고, 시장에서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을 비판을 하면서 9월에 0.5%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3% 하락한 데 이어서 또 그 다음날 2.43% 또 급락을 하면서 지난달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을 해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고, 4% 위에 머물던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3.8%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FOMC 회의가 8월, 10월에는 열리지 않는다는 점도 9월 금리 인하의 목소리를 키우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자들이 흥분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경제가 공경에 처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고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8%고 실업률은 4.3%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7월 고용지표 중에는 노동 참여율의 지속적 상승 등 긍정적 요인도 있다고 봤습니다. 최근의 지표 중에 2분기 노동 생산성이 전년 동기 대비 2.7% 오른 것도 긍정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로 마음 먹기만 하면 그 위력은 가공할 만하며 현재 기준금리 상단이 5.5%로 높은 만큼 인하의 여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런 만큼 무조건 주식 매도 버튼을 누르지 말고 금리 인하 수혜 섹터인 부동산 관련주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기술주의 경우에도 투매로 인해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보고서의 일부 부진은 과장된 것이라면서 실업률 상승은 일시적 실업 상태에 직면한 노동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고용이 둔화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일자리를 찾지 않던 노동자들의 구직 활동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매우 튼튼하고 침체를 피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법칙이 안 맞는 경우가 많고 증시 매도세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고용 보고서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고 연준이 예상보다 더 공격적인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희망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편 오스탄 구슬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터뷰에서 연준은 단 하나의 경제지표에 과잉 반응하지 않는다라면서 7월 고용지표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자신의 통화정책 전망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9월 FOMC 회의 때까지 많은 지표가 나오는 만큼 향후 FOMC 회의들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7월에 금리를 내렸다면 너무 빨리 움직였다는 비판을 지금과 같은 규모로 받았을 것이라면서 고용시장은 여전히 튼튼하고 실업률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경기 둔화세가 확산할 경우 미국 대선 레이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집권 민주당의 악재인 만큼 미국 정부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마크 서머린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떨어지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의 불안 탓에 2020년 코로나 대유행 이후 최악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공포지수로 통하는 VIX 변동성 지수가 한 달여 만에 100%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2일날 VIX는 하루 만에 25.82% 올라서 23.39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93.47% 뛴 수준입니다. 지난 1일, 2일, 이틀간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약 3%, 5% 추가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불안감이 커지니까 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3차례 인하할 확률을 66.4%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한 번에 0.5%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데 빅스텝 예상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코로나 대유행 이후 미국 증시가 최악의 하락 장세를 겪는 데 대해서 월가에서는 전형적인 조정이 단기에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강세장 이후 조정장은 매우 정상적이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는 해 S&P 500 지수 연간 상승률이 7% 정도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연중 19%까지 올랐다가 요즘에 조정을 받아서 12.7% 상승률을 기록해서 이미 7%를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또 뉴욕 증시는 통상 매년 3분기에 7월부터 9월 비수기로 통합니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주식시장도 약세장인 경우가 많다는 이유입니다. 2000년 이후 대선이 있었던 해에 3분기 지수 변동률을 비교를 해보면 닷컴 버블 붕괴가 있던 2000년과 그 여파가 이어진 2004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은 미국 대선이 치러진 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3분기에 두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보다는 나스닥 100 지수 낙폭이 더욱 컸습니다. 이후 경제 상황이 나아진 2012년, 2016년, 2020년의 경우 해당 연도 3분기에 두 주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 나스닥 100 지수 상승폭이 더 컸었습니다. 연준은 오는 22일에서 24일 연례 정책 행사인 잭슨 홀 미팅을 엽니다. 월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자리에서 실물 경제와 금리 향방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